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영리한 글로벌 채권 펀드의 2022년 4월 성적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펀드를 보면서 매월 글로벌 채권 시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의 키워드는 물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죠. 스프레드 전반도 확대가 되면서 마찬가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해버립니다. 양방으로 터진 한 달이었고요. 매니저 노트를 보시면 이제 이런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글로벌 통화 정책, 연준을 비롯한 당국들의 정책 목표죠. 이렇다 보니까 매파,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 즉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나 밀 같은 식품 물가 불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가 부정적 경기 전망을 키우고 있어서 신용물 전반도 약세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선호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제 채권 중에서도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이 금리가 다시 하락하게 되는 압력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5월 하순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동안 금리가 조금 장기물 기준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수익률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판판이 연초 이후로 내리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채권이 특히나 부정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너무 낮았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정상화됐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의 상승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막 돌려서 얘기했지만 채권 가격의 메리트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채권을 싸게 잡아서 향후 금리 하락, 경기 둔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해칭 자산의 기능으로 좀 작용해 줄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펀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지난달 대비 특징이라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진국 정부 채권 비중이 대략 좀 늘었습니다. 5%포인트 정도. 얘기는 좀 안전한 채권 쪽으로 많이 옮긴 것 같고, 또 보라색인 유동성 비중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좀 줄여서 선진국 채권을 좀 늘린 부분이 특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위 10종목을 보면은 과거 이렇게 스파이더, JNK라고 하는 ETF, 화일드 ETF나 글로벌X, EMB, 이머징 시장 ETF, 그다음에 이렇게 물가 연동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ICS, JP모간, EMB 이것도 신흥국 채권인데요. 이런 ETF 위주로 투자하던 게 앞에 B나 T자가 붙은 직접 채권도 투자하고 있는 게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B하고 T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T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2에서 10년 정도 만기를 가진 좀 긴 채권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건 BL이라고 그래서 만기가 4조에서 1년 정도로 짧은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BL인 거고요. T는 노트라고 그래서 좀 긴 채권이구나. 그럼 B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좀 단기 채권으로 대피해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간 코멘트에서도 보시면 국채금리 상승 스프레드 확대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중남미 국가들의 하이베타 채권 등등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이 현지 발행 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의 통화 자체는 약세로 가면서 채권의 평가 손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 기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나 거시경제 지표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향후 운용계획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제 거시경제가 향후에 경기 둔화로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당분간 채권은 여전히 좋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라는 게 여전히 지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듀레이션을 낮게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및 경기 지표 변화를 주시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 전망을 보고 있고요. 향후에 경기가 더 둔화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짧았던 듀레이션을 더 이제는 길게 풀면서 금리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도 되게 그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